안녕하십니까. 컨텐츠의 어떤 리얼 컨텐츠를 배우고 또한 가르치고 하는 정호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손자병법이라는 책인데요. 무경칠서라고 아시죠? 그 책에서 나오는 어떤 뭐 7가지 무경칠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그 독보적인 어떤 위치가 손자병법이라는 책이고요. 그 이전에 어떤 무경서가 이제 육도삼략인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이제 무경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육도삼략적인 어떤 그 글을 읽어보고 그것은 이제 통치서이면서 무경서이다. 뭐 그런 어떤 언급을 예전에도 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오래전 고대로 넘어가면 어떤 싸움 하는 전사 계급이 상당히 중요했죠. 약탈 경제에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도 삼략이라는 책은 거의 어떤 리더십의 경전이면서 동시에 어떤 무경서가 되는 거겠죠.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읽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 읽어본 분들은 제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한 오래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뿌리가 있고 거기서 또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지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진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을 띠기 때문에 오래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 통치서면서 뭐 무경서이면서 행정서이면서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그 융복합적인 그런 어떤 책들이 발생이 되죠. 근데 좀 디테일은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손장관법에서 그 목차가 보면 그 13편인가요? 계작전 뭐 모공 뭐 이렇게 하면서 쭉 가면서 마지막에 방간 뭐 간첩의 운영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동시에 생각하는 것이 손자군법을 이해하는데 더 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지성 작가의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 책에서는 뭐 어떤 전략 경영서로 어떤 손자병법을 말하고 공자의 논어는 뭐 인재 경영 그렇게 말하고 또 뭐더라 본질경은 뭐 플라톤의 뭐 어떤 대화편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래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합적인 융복합적인 어떤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상근 교수의 그 어떤 서양 철학 제가 존경하는 분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연세대 어떤 신학과에서 어떤 서양 철학도 가르치시고 르네상스 어떤 강연이 있는데요. 아주 그 리더들이 배워야 될 어떤 책들을 어떤 소개해 주시면서 그 세너폰의 그 키로파에디아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피터 드러커가 말하길 리더십의 최초의 책이고 최고의 책이다. 그런 어떤 피터 드러커의 어떤
추천사인가요? 추천사라고 그러나요? 서문사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리더십과 항상 연계해서 파악해야 되고요. 한국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업인들이 손자병법을 거의 뭐 우상대하듯 생각하는 이유가 속임수, 기업 현장이라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가장 어떤 전략적으로 눈속임하는 그런 것이 잘 이제 통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손자병법의 어떤 전략 경영을 강조하시면서 가장 현실적인 어떤 통치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하죠. 근데 이제 리더십과 연계해서 손자병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손자병법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낱 그 장사치들의 눈속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잘한 그 속임수보다는 어떤 국가 경영과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손자병법을 사용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어떤 중국 여성분들은 너 하나를 내가 속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더 위대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손자병법을 잘못 이용하고 사용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 리더의 관점으로 내가 그 책을 읽는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진짜 그 시대의 왕이다, 그런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은 처음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계획 1편의 계획 부분하고 방간편, 마지막 편 13편인가요? 방간편, 간첩의 운용,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전쟁 전에 계획하라. 계획을 해야 되죠. 플랜을 짜는 거죠. 영어 번역서에는 플랜이라고 표현해요. 미국에서 번역한 손자병법에서는 플랜이라고 표현하죠. 1편을 계획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디자인이 좀 더 올바른 번역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 설계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이 이제 아래에다가 D가 아래로잖아요. 사인, 시그널, 어떤 사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 도면을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 모르셨죠? 일반인이 아는 디자인은 뭐 그냥 어떤 예쁜 여자들 옷 입히는 거, 뭐 예쁘게 보이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원론적인 의미는, 오리지널한 의미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설계 도면이에요. 설계 도면을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디자인 그 고전 가운데 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 영어로 번역되기엔 플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이 좀 더 올바르다고 좀 생각합니다. 플랜보단 디자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 한국어는 뭐 계획 정도 되겠죠. 그 계획할 당시에 이미 간첩 운영은 항상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국가를 경영하는 리더로서 정보원의 운영은 항상 그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겠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손자병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체가 리더가 된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를 내가 경영한다, 혹은 조직을 경영한다, 혹은 또 나 자신을 경영한다, 그런 마인드로 손자병법을 책을 대하는 마인드가 그렇게 그래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눈속임을 해서 이익을 얻어내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오히려 처세에서 지는 거나 다름없게 보인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손자병법의 저자는 손무로 보는 것이 정론이겠지만, 모든 책이라는 것은 선대와 선대 그 이전의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책을 그 구체적으로 어떤 저자로 판명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전에 어떤 충분히 그런 어떤 병서적인 사상들을 어떤 집약하고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이 뭐 저자가 되는 거죠. 요즘에도 시중에 책을 쓴 저자들 보면 이전에 저작들을 다 그 읽고 핵심 요약 정리하고 그래서 책을 출판하잖아요. 한 300권 정도 읽으면 책 한 권이 나오죠. 요약 정리해서 책을 쓰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의 작가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컨텐츠 짜집기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자용법을 운용하실 때 사용할 때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좀 제가 예전에 이전 컨텐츠 보면 적용 독서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 알 거예요. 아웃푸팅, 적용을 추구하면서 읽는 독서. 그래야 좀 더 이해가 쉬워져요. 현재 그 어떤 리더로서 어떤 국가를 경영하는 관점에서 전쟁이 무엇인가, 실제로 전쟁을 무기 병력을 갖추고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거의 패권국이 거의 정해져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경제적인 상황으로 가져다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경제성의 원리.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손자본법으로 어떤 바꿔서 이해하는 것도 아주 좋은 어떤 전략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국가 경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일단 우리가 공간, 지리적인 어떤 모든 인문학 책은 지리적인 상황과 공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리적인 어떤 공간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병법 주석이 제가 말씀드린 거 완전 여러분 배운 거하고 완전 다르죠. 제가 좀 더 적용적인 측면이고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주석이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 visible place 하고 invisible place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은 왜냐면 가상의 영역이 실상을 침범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든지 이전에 깔려진 인터넷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 운영도 공간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인터넷 해커 부대를 장교로 임명을 하고 장교로 우대해 주잖아요. 가장 효율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해커 부대들이 뭐 한국의 어디 통신망을 털어가지고 마비를 시켜버리고 뭐 연예인들 뭐 어떤 사생활 뭐 어떤 영상들이나 무슨
국회의원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어떤 섹스 비디오 같은 것들을 해킹으로 빼내버리고 뭐 그런 어떤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또 미국 어떤 기업이나 그런 데를 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가장 정보원 운영이나 선정공법 운영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인터넷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열려진 큰 공간이지만 클라우드 피플 상당량의 파퓰리즘 피플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나 앱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요즘은 좀 더 오래전에 그 컴퓨터 인터넷 시대와 다른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글로벌 시티즌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아주 쉽게 인터넷을 접속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컴퓨터로 랩탑을 사용할 시대와 다르게 스마트폰 앱을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간에도 사용자 수가 상당량 많은 것이 더 큰 공간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5년 전에 그런 글을 썼는데요. 카카오톡 부족은 이제 노란색 깃발, 유튜브는 빨간색 깃발, 페이스북은 파란색 깃발,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원시시대 부족 우가 막 이런 부족 깃발로 표현해서 부족 장들이 어떤 사용하는 그 부족 원들을 유저들을 먹이를 주지 않는다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부족장은 그렇게 가득 챙기면서 부족원들 유튜버는 이제 실버 메달 골드 메달 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조승현 형님은 골드 메달까지 유튜브에서 전해주고 또 유튜브는 또 이제 광고 수익도 주잖아요. 아프리카 TV는 별풍선 주잖아요. 인터넷 공간상에서의 어떤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물론 해킹을 통해서 해커들이 해킹을 하기도 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장악하고 운영하는 것이 전략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에 우리 기업의 앱을 런칭하지 못하면 거의 쇠퇴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권장하고 중국 측 같은 경우는 틱톡을 통해서 지금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1위가 틱톡이고요. 2위가 인스타그램이고 3위가 이제 페이스북, 4위가 트위터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렇게 공간 확보가 유저 수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량 그 공간이 넓고 그 사람들의 눈을 선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략 무기죠.
미국 의회에서도 틱톡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틱톡 그 CEO를 불러가지고 고객 정보를 빼가는 거 아니냐, 안보 위협이 있다, 뭐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것이 어떤 무력으로 어떤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떤 그 유린하는 것보다, 속이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적합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SNS 영상 게시는 거의 이제 좀 템포가 빨라져요. 틱톡과 같은 것은 저거같이 이렇게 프리토킹 할 시간도 안 주고, 대부분 댄스 치고 음악에 맞춰 댄스 치고 딱딱 하는 그런 거고요.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짧죠. 쇼타임이죠. 짧은 타이밍에 어떤 표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춤 노래가 제일 빠르죠. 어떤 즉흥적이죠. 춤추는 것을 어떤 보통 그 댄스 한다는 것을 보통 남녀간의 성행위를 어떤 상징하는데요. 자극적이단 말이죠. 예쁜 여성이 댄스하고 춤추는 것들, 그런 것들. 그것이 꼭 트렌드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뭐 한국 정치인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선거 당선되려고 뭐 틱톡리즘하게 댄스를 치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선호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빼내갈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인드를 읽거나 어떤 위치나 어떤 정보를 파악한다면 쉽게 어떤 국가 차원에서 어떤 선전선동을 할 수 있어요.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전에 어떤 선동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상의 어떤 영역에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지형편이 있잖아요. 지형을 소개하는 편. 뭐 교지 뭐 이런 거, 교지에서는 어떤 사통팔달이 열렸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여러 사람이 왕래하고 있고 막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또 지형에 따라 싸우는 법은 항상 상위 포지션에서 싸우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적용을 하면 손자병법을 제대로 이해한 그런 사람이죠. 여기까지 지금 20분 말하고 잠시 끊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걸 정리하면 손자병법에서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리더의 관점으로 이해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리더십과 연계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현대전에서는 인비저블한 공간과 그러니까 가상의 영역, 그 인터넷 통신망과 실상의 어떤 영역 두 가지 공간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건 전 세계 제가 최초일 거예요. 저 정호가 최초로 손자병법의 어떤 여러 가지 공간의 개념을 그 시대에는 이제 전쟁 때 어떤 공간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공간 속에서 손자병법의 어떤 공간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의 메신저는 뭘까요?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일본의 메신저 라인이죠. 그 정도만 이제 알아놔도 이제 공간의 개념을 좀 어떤 가상의 세계, 인비저블한 어떤 세계에 적용해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손자병법 주석하고는 완전 다르죠. 네, 잠시 끊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